아이오닉보다도 휠베이스가 100mm 짧은 거에 비해서 위쪽은 간결하지만 아래쪽은 아주 오늘 뭔가 좀 신비스러운 것 같지 않나요? 드디어 기아의 전기차 EV6 베이스 모델 그리고 GT 라인 더불어서 GT 모델까지 모두 다 외관 실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EV6 기본 모델입니다. 베이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쪽의 볼륨감이 아주 상당합니다. 이쪽의 볼륨감이 상당해서 아이오닉보다도 실제로 딱 봤을 때 훨씬 더 커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휠은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트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휠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또 이쪽에 이런 휠하우스 재질들이 플라스틱이 아닌 아주 고급스러운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약간 좀 더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리어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인지 GT 모델인지 쉽게 분간은 되진 않습니다. 되진 않지만 이 컬러감이 굉장히 이쁘네요. 확실히 그죠? 확실히 뒤쪽에서도 이런 볼륨감이 돋보이지만 이 볼륨감보다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디테일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 부분이 수입 브랜드들도 좀 더 고성능 느낌을 주기 위해서 뒤쪽 범퍼나 펜다 쪽에 이렇게 좀 포인트 약간 좀 엣지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EV6 같은 경우는 램프와 이런 패턴들로 이쪽에 엣지를 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가와요. 상당히 처음 보는 좀 더 신박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녀석은 리어 와이퍼가 없습니다. 리어 와이퍼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공기가 이렇게 딱 오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타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고여 있을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공기가 딱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을 좀 많이 튕겨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V6 레트레인도 그렇고 기아 마크도 그렇고 굉장히 둘 다 잘 어울리네요. 그죠? 트렁크 버튼은 이쪽 하단 쪽에 눌러주시면은 트렁크는 이렇게 열려야 되고 그죠? 트렁크 이렇게 열려야 되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적재 사이즈를 보여주고요. 자, 폴딩을 했을 때 충분히 차박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의 아주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네요. 되게 평평하죠, 이게. 2열 시트 폴딩 했는데 상당히 평평합니다. 중간에 뜨는 공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차박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또 좋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프런트에도 전기차답게 수납 공간이 존재하는데 아이오닉보다 큰 것 같아요. 그죠? 이 수납 박스가 아이오닉 5보다는 상당히 좀 크게 다가와서 제가 볼 때 보스턴백 하나 정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셔액은 아주 넣기 쉬운 곳에, 워셔액은 보충을 하기 아주 쉬운 곳에 딱 있고요. 커버 느낌도 묵직하니 괜찮습니다. 이게 약간 좀 너무 가벼운 브랜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커버도 상당히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역시나 아이오닉과 동일한 도어 손잡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메르디안을 채택하고 있죠. 메르디안이 있고 이쪽에는 하이그로시와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렇게 운전자 중심, 그러니까 벤츠처럼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가 쭉 이어지면서 운전자 중심 각도의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스티어링 휠 일반 모델은 원형입니다. 원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이 기아 마크, 이 신형 기아 마크와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이쪽에 있고, 자,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쪽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센터 쪽 스타트 버튼 이렇게 주위로 쫙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센터 쪽에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에어컨 송풍구 라인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가 상당히 독특하고 원형 기어 노브 기아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전기차스러운 딱 그런 느낌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불이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컵홀더 있고요. 근데 이 암레스트가 뱀 가죽인가 보죠? 상당히 독특합니다. 아이오닉은 이쪽에 공간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 EV6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좀 돌출돼 있죠. 되게 약간 좀 뭐랄까 라이온킹에 나왔었던 그런 좀 절벽과 좀 비슷한 형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쪽에는 공간도 좋고 이쪽에 이제 시거잭과 충전 단자
USB 충전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괜찮아요. 이쪽에 뭐 차량 등록증 같은 거 넣어도 되고, 물티슈 들어가긴 충분하고요. 그죠? 또 이쪽에는 이제 빌트인 캠, 영상을 뺄 수 있는 USB 단자도 존재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내비게이션 버튼들이죠. 자, 밑에 송풍구를 누르게 되면은 공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K8과 동일하고요. 이 센터 쪽 마감과 이 암레스트 마감이 상당히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그냥 일반적인 시트인데 이게 상당히 독특하죠. 또 뒤쪽에 이제 옷걸이를 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아이오닉보다 100mm가 짧지만 그래도 2열 공간이 상당히 넓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트 보게 되면 시트가 굉장히 좀 낮아요. 시트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저는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 제 키가 184cm인데도 헤드룸은 머리카락이 살짝 달랑말랑한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녀석이 아이오닉 5보다 정보가 낮은데도 그렇게 막 헤드룸에 대한 간섭이 심하지도 않고, 레그룸 괜찮죠? 1열을 지금 제 키로 세팅해놨는데도 레그룸이 괜찮습니다. 아이오닉보다도 휠베이스가 100mm 짧은 거에 비해서 2열 공간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쪽에 이게 너무 낮아요. 2열의 시트 포인트가 낮다 보니까 2열의 바닥과 시트의 높이가 다른 차량보다 좀 낮습니다. 시트 두께가 좀 얇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허벅지 밑에까지는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방석 길이가 좀 괜찮다 보니까 2열의 착자감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2열의 앰비언트 이쪽 들어오고, 트렁크에서의 그 적재 품들이 좀 떨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트렁크랑 2열 공간과 이렇게 딱 뚫려 있다 보니까, 일단은 옆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이 좀 더 고성능스럽고 날카로운 스포츠성을 띠는 측면 라인을 채택하고 있어서, 특히 이 C필러 쪽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좀 쿠페를 약간 좀 지향하는,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차량들의 헤드룸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제 키 성인 남성 180이 넘는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이 정도 보여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송풍구가 특이하게 이쪽에 있네요. 송풍구가 특이하게 이쪽에 적용되어 있고, 따로 2열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잭은 1열 시트 뒤에 있고요. 근데 아이오닉보다도 충전구 커버가 굉장히 멋스럽네요. 그죠? 얘는 이제 이쪽에 충전량을 볼 수가 있고요. EV6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약 450km 정도 되고요.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베이스 모델과 GT의 중간 등급, BMW라고 치면은 M 스포츠 패키지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헤드램프는 뭐 동일하죠. DR은 동일하지만 이런 범퍼 쪽이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휠은 뭐 GT 라인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다 강인한 그런 고성능스러운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측면부 같은 경우는 이쪽 휠하우스의 컬러와 도장 컬러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측면부에서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다르고, 도어 쪽 하단에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되어 있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실버 크롬 라인이 좀 자리를 잡았었는데, 확실히 크롬을 많이 죽이고 좀 블랙적인 요소와 이런 휠하우스를 도장면과 동일하게 만드는, 그리고 범퍼 형상이 좀 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일반 모델보다 GT 라인이라는 네이밍답게 좀 더 차량이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보여주고요. 옆에 전체적으로 열립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저 아우디랑 동일한 부분인데, 위에만 열리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같이 문이 통째로 열리죠. 이렇게 문이 보시면 통째로 열리기 때문에 저 밑에 쪽에 빗물이 맞을 일이 없죠. 통째로 다 열리는 모습 밑에까지. 자, 여기 GT 라인 또 엠블럼이 박혀져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진짜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리어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테일램프의 이 입체 형상이 좀 리어 스포일러 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다가오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거부감도 그렇게 많이 없으면서 금방 익숙해지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괜찮은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T 라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GT 마크는 없습니다. 그냥 드라이브 모드만 있지만 스티어링 휠은 D컷이 적용되어 있죠. 또한 이렇게 이 태가 둘러지면서 좀 더 D컷이라는 느낌이 확 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어 GT 라인은 이쪽에 이제 알칸타라. 하지만 시트는 이게 알칸타라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스웨드 재질 같은데, 소재만 보더라도 일반 모델과 GT 라인의 차별성이 단번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고요. 하지만 일반 모델은 약간 좀 뱀 가죽 같은, 악어 가죽 같은 느낌이었지만 얘는 좀 더 이런 라인들을 하면서 GT라는 GT 라인이라는 느낌을 좀 더 가미했고요. 대충 보면 약간 카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카본은 아닙니다. 카본은 아니고. 그 다음에 보여드린 모델은 바로 GT 모델입니다. GT 모델.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에서 보실 거예요. 막 여러 유럽의 고성능 차량들과 견주어서도 절대 밀리지 않았던, 특히 이제 전기차지만은 제로 100이 3.5초나 되는 아주 고성능적인 그 GT 버전도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광 실버를 띠면서 좀 더 강인하고 포스 있는 모습인데, 뭐 범퍼 형상 자체는 뭐 그냥 대충 봤을 때는 GT 라인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쪽에 바로 사이드로 오시게 되면은 휠 사이즈는 1인치 더 커진 21인치가 적용이 되면서, 그리고 캘리퍼도 형광색이다 보니까 정말 고성능스러운, 그러니까 전기차지만 그래도 보다 강인한 그런 컬러. 내연기관에서는 좀 더 빨간색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강인해 보였다고 하면은 전기차에서는 이런 형광색 컬러가 보다 강인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면부에서는 확실히 이 휠하고 브레이크만 봐도 GT 모델이라는 걸 단번에 볼 수가 있고, 자 리어에서도 GT, 리어에서도 GT라는 마크가 굉장히 멋집니다. 특히 이번 이 기아의 새로운 마크가 보죠? 이 무광 실버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광색 브레이크 캘리퍼와 좀 더 통일성이 있는 이런 스티치들이 보다 차량 내부에서도 좀 스포츠성을 가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림 같은 경우는 완전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 느낌을 좀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T, 그다음에 이쪽도 GT. 시트가, 이 버킷 시트가 상당히 멋스럽게 다가오죠. 딱 실내만 봤을 때는 이게 전기차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성능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GT 차량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와 이 형광색 스티치, 그리고 이 버킷 시트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백에 3.5초면은 정말 대단한 차량이죠. 타이어는 이 녀석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멋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아 EV6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아이오닉5와 다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아이오닉5는 기존의 현대차와는 사뭇 다른, 그냥 완전히 다른 브랜드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시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기아 EV6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좀 더 차량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새로우면서도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게 가장 EV6만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EV6 디자인과 실내 공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조만간 EV6 시승차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